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실기 공개 도면 15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를 사용해서 모델링하고 조립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조립품 파일하고 채점용 파일 그리고 3D 프린터용 파일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3D 프린터용 파일을 사용해서 슬라이싱하는 방법과 G코드 변환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 도면을 살펴보면 1번 부품은 이러한 모양이죠. 2번 부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해서 조립을 시키면은 이러한 형상이 됩니다. 조립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축을 설정을 해주면은 이쪽에 X축을 설정하고 이렇게 Y축을 설정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쪽 방향으로는 Z축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 2번 도면을 보면은 A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B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A와 B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1번 부품에 조립되는 부분의 치수와 비교를 해서 조립이 될 수 있도록 치수를 산출해 주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공차의 한계를 1mm로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의 여유를 주고 0.8mm를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1번 부품의 이 슬롯 홈에 조립이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 슬롯 홈의 치수가 파이 6이기 때문에 6보다 작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 5.2를 적용시키겠습니다. 다음에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1번 부품에서 이 사이 간격에 조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30이라는 치수가 있고 이 간격이 양쪽에 2mm씩 있기 때문에 26mm라는 치수가 나오는데요. 이 치수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래서 B는 26.8mm를 적용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서 보면은 이 형상의 정면 부위를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X축 기준면으로 잡아준다면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스케치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산출된 이러한 재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모델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를 열고 먼저 새로 만들기에서 파트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파트 템플릿이 열리면 위쪽에 있는 옵션으로 가서 문서 속성 탭을 선택하고 단위를 클릭한 다음에 단위계는 MMGS로 설정을 해줍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저는 바탕화면에 15번 폴더를 만들어 놓았고요. 여기에 파트 1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파일을 저장하는데 어떤 폴더를 만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저장하라고 지시를 하실 거고요. 저장되는 파일의 이름은 조립품 파일하고 채점용 파일, STEP 파일이죠. 또 하나는 3D 프린터용 파일, STL 파일이겠죠.
그리고 G코드로 변환된 파일, 이렇게 4개의 파일을 저장하라고 지시를 하실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이행해 주시면 되는데, 이 부품 파일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제출 목록에 없는 파일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파일 이름은 결정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먼저 부품 1번을 제도를 합니다. 지금 X축과 Y축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면 뷰가 되고요. 이 뷰는 평면 뷰가 됩니다. 저는 평면에 이 뷰를 스케치를 해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XZ 평면인 윗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여기가 중심이고 이러한 사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심 사각형을 이용해서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높이는 30이고요. 가로폭은 50짜리 사각형을 하나 제도를 합니다. 자, 여기에 가운데에 이러한 홈이 파져 있습니다. 높이는 7이고 그다음에 가로폭은 33이죠. 다시 한번 중심 사각형을 이용해서 높이는 7이고요. 가로폭은 33짜리 사각형을 제도를 합니다. 다음에는 위쪽에 있는 이 사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이 사각형들을 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코너 사각형을 활용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제도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제도를 한 다음에는 이 사각형들이 서로 대칭이 될 수 있도록 구속을 해주기 위해서 라인을 이용해서 여기 중간점에서 이쪽 중간점으로 라인 하나를 그려주고요. 이 라인은 보조선으로 바꿉니다. 자, 이제는 이 가운데에 있는 중간점하고 아래에 있는 모서리의 중간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원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선의 중간점, 여기에 있는 선의 중간점, 이렇게 해서 중간점들을 5개를 선택해 준 다음에 수직 구속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은 동일선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겹쳐지는 선분이 나오게 되면 약간 이쪽으로 떼주면 되죠. 자, 여기도 이 선분과 이 선분과 이 선분이 동일선상 구속을 줍니다. 이제는 제일 밖에 있는 이 선분과 이 선분,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중심선을 클릭해서 대칭 구속을 줍니다. 다음에는 요 선분과 요 선분, 그리고 이 선분을 선택해서 역시 대칭 구속을 줍니다. 이제는 이쪽 선분과 이쪽 선분을 선택해서 동일선상 구속을 주고요. 여기 있는 선분, 요 선분과 여기에 있는 선분도 동일선상 구속을 줍니다. 이제 치수를 입력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 선분과 이 선분의 사이 치수는 20입니다. 다음 이 선분은 여기 끝에서 2m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간격은 이 사이 간격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6mm니까 12mm가 되겠죠. 다음에 있는 여기의 선분의 간격은
요 선과 요 선 사이의 간격입니다. 반지름이 9mm이기 때문에 18mm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치수를 모두 입력하고 여기에 있는 이 평면 부에 보이는 이 스케치를 다 제도를 했기 때문에 스케치 종료를 합니다. 다음엔 돌출로 가서 스케치를 지정해 주고요. 돌출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여기와 여기까지 가운데에 있는 홈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선택을 해주고요. 두께는 브라인드 형태의 5mm를 지시합니다. 정면 뷰에서 여기를 X축으로 잡았기 때문에 돌출 방향은 아랫방향으로 지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의 베이스 피처가 만들어졌죠. 다시 한번 돌출을 해서 좀 전에 사용한 스케치를 다시 한번 지시를 해주고요. 이번에는 이쪽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여기와 이 부분을 돌출을 시킵니다. 높이는 아래에서부터 5mm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11mm에서 5mm를 빼주면 6mm가 되겠죠. 6mm에 3mm를 더하고 거기에 9mm를 더해주면 되죠. 따라서 18mm가 되겠죠. 18mm만큼 돌출을 합니다. 다시 한번 돌출로 가는데 이번에는 돌출 컷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용했던 스케치를 선택해 주고요. 이번에 지시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의 방향은 위쪽으로 돌출 컷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고요. 높이는 역시 똑같이 18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은 이러한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는 가운데에 있는 이 슬롯 홈을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줍니다. 여기에다가 직선 홈을 선택해서 이러한 모양의 홈을 스케치를 해줍니다. 여기에 있는 선과 여기에 있는 원점을 일치 구속을 줍니다. 다음에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직선 홈의 폭은 3mm고요. 다음에 여기 홈의 아래 있는 아래 호의 중심점은 바닥에서부터 11mm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호의 반지름은 3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완성이 되었으면은 스케치 종료를 하시고요. 돌출 컷으로 갑니다. 그래서 작성된 스케치를 선택을 해주고 등각 보기를 한 상태에서 방향은 브라인드 형태 아래에 관통 양쪽을 선택을 해서 전체가 관통이 되도록 이렇게 모델링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러한 필렛 처리를 해서 모델링을 완성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필렛을 선택하고요. 제일 먼저 부동 크기로 간 다음에 반지름 10mm, 10mm는 이쪽 모서리하고 그다음에 이쪽 모서리는 반지름 10mm입니다. 이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는 반지름이 5mm입니다. 그래서 다중 반경 필렛을 체크를 하고 이쪽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에 치수는 5mm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의 모서리도 5mm만큼 필렛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모서리도 5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각각 5mm씩 모서리를 못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안쪽이 반지름 6mm로 못 갖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모서리를 클릭하고 반지름은 6mm로 바꿔줍니다.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 6mm가 되겠죠. 이쪽도 양쪽의 모서리를 이렇게 해서 6mm씩 모서리를 못 갖기를 합니다. 그래서 못 갖기가 이렇게 다 됐으면은 확인을 해주고요. 자, 이제는 요 위에 있는 부분만 못 갖기를 해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못 갖기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둥근 필렛을 선택을 해주고요. 필렛할 항목은 자, 이쪽, 그다음에 중간은 요 윗면, 그리고 아래는 이쪽 면을 클릭해서 이렇게 둥근 필렛을 줍니다. 자,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 필렛으로 들어가서 이쪽 면 클릭하고요. 가운데는 요 윗면이죠. 아래는 반대쪽. 이렇게 해서 둥근 필렛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등번호를 음각해 주면 되겠죠. 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문자는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이럴 때는 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선을 10mm 정도 삽입을 해줍니다. 크기를 10mm 정도 주고요. 자, 이 선은 보조선으로 바꿔주시고, 다음 이 선의 중간점이 있습니다. 이 중간점과 여기에 원점을 수평 구속을 줍니다. 이 선분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잡아주시고요. 후에 문자의 위치를 조절을 할 때 다시 움직여서 문자의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선택해서 곡선은 이 선분을 지정해주고 텍스트는 여러분의 등번호를 입력합니다. 밑에 문서 글꼴 사용 체크를 해제하고 글꼴은 크기를 선택해 준 다음에 22 정도 지시해 주시면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자, 이제 문자의 방향을 반대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쪽에 문자 뒤집기를 선택해 줍니다. 다음에는 이 글씨의 배치를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수평 뒤집기를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러면 문자가 이렇게 배치가 됐죠. 이 상태에서 약간 위로 조금 더 올리고 싶다면은 여기에 있는 선분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약간 더 위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이 문자의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가 다 되었으면은 스케치 종료를 해주고요. 돌출 컷으로 가서 스케치를 선택해 준 다음에 방향은 블라인드 형태로 하고요. 깊이는 1mm만큼 음각을 합니다. 등각 보기 상태로 바꿔서 잘 지시한 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녹색 갈매기를 클릭해서 실행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에 있는 1번 부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요. 닫고 다시 새로 만들기 해서 파트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파트 2번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2번 부품은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모양은 YZ평면에 스케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YZ평면에 스케치를 해주고요. 전체 길이가 34입니다. 그래서 34mm짜리 라인을 그립니다. 이 라인은 중간점이 원점하고 일치가 되죠. 이럴 경우에는 그냥 선과 그냥 원점을 선택하고 중간점 일치를 클릭해 주어도 됩니다. 이 선분은 보조선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에 이러한 형상을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줍니다. 다음 이 선분의 중간점과 원점은 수직 구속을 줍니다. 여기에 끝점과 이 선분의 끝점을 선택해서 병합 구속을 줍니다. 자, 이쪽도 여기에 끝점과 여기에 끝점은 병합시킵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동일선상 구속을 주고요. 다음에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치수는 5.28입니다. 여기에서 치수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입력하면 지름 치수가 되고요. 위로 올리게 되면 반지름 치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름 치수와 반지름 치수를 구별을 잘 해서 입력을 해 주어야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쪽의 치수는 10mm가 됩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사이 간격은 26.8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이번에는 회전 보스 베이스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밑에가 중심축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려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동으로 닫겠냐고 물어보는 경고창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프로파일 영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회전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이제는 가운데에 있는 이 돌출 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윗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이 윗면 부분에 이러한 돌출 부분을 6mm에 4mm짜리를 스케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중심 사각형을 선택하고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6mm에 4mm짜리 사각형을 제도를 합니다. 스케치가 끝났기 때문에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다음에 돌출을 합니다. 등각 보기 상태로 해서요. 이 돌출되는 부분은 양쪽으로 16mm만큼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평면을 선택하고 16mm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러한 돌출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도면과 맞게 모델링이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상 없이 모델링이 되었기 때문에 저장을 합니다. 이제는 닫고 새로 만들기에서 조립품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기본이 되는 부품이 파트 1번입니다. 그래서 파트 1을 선택해서 열어오고요. 맨 먼저 가져온 부품은 여기 작업 공간에 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녹색 갈매기를 클릭을 해 주어야 원점에 고정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원점 고정 배치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부품 삽입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파트 2번을 열어옵니다. 배치가 끝나면 메이트를 합니다. 파트 1번과 파트 2번을 이렇게 전부 풀어준 다음에 제일 먼저 윗면과 파트 2번의 윗면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파트 2번 부품은 이 윗면에 이렇게 고정이 되었죠. 파트 2번은 어디에 조립이 되어야 하냐면 여기 가운데에 조립이 되도록 배치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X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슬롯의 중심 부분까지는 6mm인데요. 6mm에 여기에 있는 3mm의 절반이 되기 때문에 7.5mm만큼 간격을 떼주면 이 정중앙에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클릭해 주시고요. 7.5mm만큼 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앙에 위치가 잡힐 겁니다. 메이트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요 가운데로 맞춰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측면과 우측면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에 배치가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이쪽에 가운데가 오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엔 정면과 여기에 있는 정면을 이렇게 메이트합니다. 해서 확인을 해주면은 이렇게 조립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해서 메이트도 닫아주고요. 자, 이 상태로 조립이 전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파일 이름은 비번호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15라고 입력을 합니다만은 여러분은 그냥 비번호만 입력을 해 주시고 저장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채점용 파일을 저장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서요. 파일 형식을 STEP로 바꿔주는데 여기에 AP203이 있고 AP214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최신 버전으로 선택해서 저장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P214를 지정해 주시고 옵션에 가서 출력 형식을 솔리드 공면으로 선택해 주고요. 면 모서리 속성 내보내기와 주기적인 면 분할에 체크를 한 다음에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역시 비번호로 저장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파일 3D 프린터용 파일을 저장할 건데요.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모습이 크게 조촉되는 부분이 없이 그대로 저장을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STL 파일로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파일 형식을 STL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옵션으로 들어가서 단위는 밀리미터를 선택해 줍니다. 단위가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면 출력물이 10분의 1로 축소돼서 출력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밀리미터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아래에서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일에 저장해 체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부품 1번, 부품 2번이 따로따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실격되지 않도록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역시 비번호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메시 파일로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면은 그대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저장한 STL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서
자세를 잡아준 다음에 G코드 파일로 변환을 시켜서 그 변환된 G코드 파일까지 해서 4개의 파일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G코드로 변환시키는 그 과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링크를 해 놓았습니다. 링크된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개문제 15번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